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센터장인 황미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평생 직장의 시대가 지나고 평생 직업의 시대라는 이야기 저희들이 많이 듣죠. 그러면서 사실 창업이 어느 때보다도 그 창업에 대한 관심이나 열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창업을 준비하시려는 예비 창업자와 또 현재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기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소상공인이라 그러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내가 그 소상공업을 한다 그러면 과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소상공인이라고 하면은요. 우선 그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조업, 광업, 건설업 이런 경우에는 그 10인 이하의 상시 근로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말하고요. 또 음식업, 도소매, 숙박, 서비스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업체를 저희들이 이 소상공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상공인의 정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먼저 살펴봤고요. 그럼 이런 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혹시 우리나라에? 전혀 모르세요? 예. 사실은 이런 그 IMF 이후에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센터라는 것을 1999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실시를 해서 지금 현재 그 전국의 60개 센터와 17개 분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는요, 소상공인의 창업 촉진과 이런 경영 개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또 그럼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 고용 창출도 할 수 있고 또 뭐 이제 그동안의 제조업 위주의 이런 정부의 지원 정책 중심에서 도소매 서비스업까지도 전반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업 간의 전반적인 이런 어떤 균형 발전을 도모해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목표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그 소상공인 지원 센터에서 주로 이 지원하고 있는 주요 업종들을 그 한번 살펴보면은요. 뭐 우리 흔히 보면은 개인 서비스업 해가지고 뭐 세탁소, 이미용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업종들이 소상공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음식점들, 또 숙박업소, 그리고 또 뭐 자동차 수리하는 뭐 카센터라든지 뭐 광고 대행업이라든지 또 일반적으로 뭐 화장품 도소매업 이런 데도 해당이 되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한 10인 미만의 이런 제조업체들을 저희들이 지원 대상의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상공인들이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좀 보면은요. 워낙 업체나 이런 업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진출입이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낮으니까 폐업하고 창업이 굉장히 빈번하고, 그렇고 또 이제 대다수가 이제 소규모 영세 자본으로 시작을 하고요. 주로 이제 음식, 도소매, 숙박, 서비스 업종이 대다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가족이나 친지들에 의한 의사결정이라든지 또 아직까지도 자료 이런 어떤 세금 자료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서 나중에 이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데도 사실 또 좀 애로들을 많이 겪고 있기도 하고요. 소상공인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한번 같이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는 사실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다양한 지원 제도를 하는데 창업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할까 해서 아이템 상담이라든지 상권 분석이라든지 이게 기존 창업자를 위한 지원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는 사실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다양한 지원 제도를 하는데 창업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할까 해서 아이템 상담이라든지 상권 분석이라든지 이게 기존 창업자를 위한 지원하는 사업들을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요. 사실은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 장사가 안 돼서 예를 들면 업종 전환도 해야 되고 왜 이게 안 되는지 매출도 좀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혼자서 고민하기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또 막상 컨설턴트한테 뭐 의뢰해서 하기도 자영업자들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경영 개선 지원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또 요즘은 창업을 하게 되면 단순하게 그냥 혼자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창업 교육이라든지 또 기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뭐 경영 개선 교육이라든지 또 요즘 창업하시려고 보면은요. 무슨 예를 들어 제가 인터넷 PC방을 하나 하겠다
하면은 그 하나의 창업 절차나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가지 책자로 만들어서 저희가 업종별 창업 정보 가이드라고 해서 또 그런 것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다양한 형태의 창업 그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개별적인 사업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일단 창업을 하시기 전에 선생님들 각종 이런 정보들을 구하시고 싶으시죠? 예. 제일 뭐 궁금한 정보가 어떤 거세요? 그러니까 자금에 대한 정보도 알고 싶고 요즘 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도 좀 알고 싶고 또 창업의 형태도 요즘 보면은 독립점의 형태 말고 또 프랜차이즈 형태의 창업 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뭐 그런 프랜차이즈 관련된 정보도 좀 얻고 싶고 그다음에 또 뭐 인허가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또 창업을 하게 됐을 때 이런 뭐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등등 다양한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또는 뭐 이제 자료 같은 거를 제공받아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한번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런 그 사업별로 하나하나 좀 소개를 드리면은요.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자금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지만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할까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또 좀 고민이 크세요. 예비 창업자들 보면. 그래서 창업 아이템이라는 게 단순히 예비 창업자뿐만 아니라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장사가 안 돼서 업종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정보에 맞는 그 시대에 맞는 뭐 트렌드에 맞는 이런 저희들이 창업 아이템 정보도 제공을 하고요. 또 아이템이 본인의 어떤 적성이나 자본금 규모라든지 또 뭐 입지 조건에 따라서 아이템이 뭐 적합한지 안 한지 이런 것들도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매년 이제 그 해외의 뉴 트렌드 새롭게 등장하는 아이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잘 그 연구했다가 예비 창업자들에게 상담사 선생님들께서 일일이 상담을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창업하시는 분들이 사실 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점포용 사업 같은 경우 아이템은 결정이 됐는데 어디다가 점포를 얻어서 어떻게 가게를 차려야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사실 굉장히 큰 고민 중에 하나고요. 또 소자본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은요. 이 입지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점포의 위치에 따라서 7, 80%가 성공을 좌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 위치 선정 굉장히 어렵죠. 근데 혼자서 하시지 말고 소상공인 지원센터 오셔서 상담사들 도움 받으세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점포를 뭐 여러 군데 있는 거를 저희들이 다 나가서 봐드릴 수는 없고요. 자기 자본금 규모에 맞춰서 몇 가지 점포를 구해 오시면 상담사 선생님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실제 뭐 이제 유동인구 조사라든지 앞으로 개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 지역에 향후 그 뭐 이제 새로운 뭐 큰 점포가 들어온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입지의 적합성 여부를 무료로 저희들이 현장 입지 분석이라는 걸 해드리고 있고요. 또 매년 전국의 400대 상권을 조사해서 그 상권의 유래서부터 유동인구 흐름, 뭐 주말, 그 다음에 또는 평일 이런 시간, 그 다음에 또 그런 전반적인 자료들을 센터에서 매년 조사해서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상권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GIS 상권이라고 해서 인터넷 소상공인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촉을 하셔가지고요. 그 자기가 관심 있는 지역에 대한 해당 상권을 설정을 해가지고 사이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동네의 경쟁 점포가 어느 정도 있고 또 뭐 이제 매출액 추이도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뭐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저희들이 그 전산으로 전부 개발을 해가지고 매년 업데이트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포 구하시는데 어려움 이런 거 생기시면 가까운 소상공인 지원센터 방문하셔서요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장사를 하시거나 이러다 보면 예비 창업자 단계에서 또는 이렇게 이제 고민거리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뭐 이런 정부 공공기관의 컨설턴트한테 받는 것보다도 정말 외부 민간 전문가들한테 정말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외부 민간 전문가들은 돈을 뭐 조금 줘가지고서는 컨설팅 받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청에서는 이런 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영업 유료 컨설팅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요건 창업하기 전 단계에서는 그 10시간 이상의 창업 교육을 수료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 사업자들 같은 경우 사업자 등록이 있으시면서 소상공인 범위에 해당이 되면 3만 원의 비용을 내고서 선생님들이 자영업 컨설팅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3만 원을 내시고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그 어떤 아이템을 선정했는데 거기에 적합한 입지를 찾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입지 전문가를 원하는 그런 컨설팅을 의뢰를 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입지 분야의 외부 민간 전문가 5명을 추천을 해드려요. 그럼 선생님들이 그 5분 중에 한 분을 이제 보시고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제 프로필이나 그동안의 경력이나 이런 걸 보고 직접 연락을 해서 그분하고 계약 체결을 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면은요. 이 중소기업청에서 그분한테 5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그 컨설팅 비용을 직접 드리는 거고요. 선생님들은 3만 원만 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거나 또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매출이 너무 안 올라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마케팅을 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 참 많으실 거거든요.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를 활용하신다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아마 그 좋은 효과를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그동안 뭐 창업 자금 지원도 많이 하고 컨설팅도 이제 많이 하면서 이제 여러 그 성공적인 또 창업자들을 많이 배출을 해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창업자들끼리 모여서 창업 도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내가 처음 창업할 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장의 사업가들이 참 있었으면 좋겠다 하셔서 이런 분들이 이제 자발적인 모임을 결성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창업 도우미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창업 도우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칼국수 전문점을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면 뭐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센터에서 일반적인 상담을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창업 도우미 업체를 직접 나가셔서 그분들로부터 이제 현장에 대한 어떤 실무들을 직접 이제 뭐 노하우도 전수도 좀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무료로 돈을 내지 않고도 보통의 경우는 뭐 기술 전수 창업 뭐 이래서 많은 비용들을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당 분야의 그 어떤 현장 체험이라든지 창업 도우미에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그 지역에 동종업종에 창업 도우미가 있다면 연결을 받으셔서 지원을 받으시면 그것도 창업 성공의 그 하나의 그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현장 체험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창업하기 전에 그냥 뭐 이론적인 거는 누구든지 쉽게 이렇게 접촉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을 가서 뛰어보고 경험을 가져야지 성공적인 창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도 한번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창업도 혼자서 그냥 막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 저희가 클 때는 창업 교육이라는 거 못 들어보셨죠? 요즘은요 창업 교육을 초등학교까지 한대요. 그러니까 경제 마인드도 심어주고 이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뭐 대학생들도 이제는 취업하고 싶어도 막상 취업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창업도 취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 또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또 이제 창업을 해야 될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또는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시 그 무료 창업 교육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창업을 하시기 전에 사실 창업 교육을 한번 들어보면은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신대요. 무턱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창업하겠다고 오셨는데 창업 교육을 딱 들어보고 나니까 첫날 들을 때는 그 100%의 마음이 90%로 이튿날 되니까 80% 또 뭐 한 3, 4일 지나고 나니까 이거 하려는 얘기인지 말려는 얘기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한다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창업 준비가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이 창업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못하실 분들은 미리 포기도 시키고 또 앞으로 창업을 하는데 성공적으로 짚어봐야 되고 체크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해보고자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뭐 여성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 창업 교육, 또 창업 교육도 굉장히 사실 다양해요. 예를 들면 뭐 프랜차이즈 쪽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 교육, 아니면 뭐 이제 일반 제조나 벤처 쪽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창업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또 업종별로 외식업 창업 과정, 또 도소매, 서비스, 요즘은 인터넷 비즈 쪽 창업 관련된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비즈 쪽 창업 과정의 교육들도 개설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내용들을 좀 보면은 창업 절차, 뭐 또 창업 관련된 법률이나 세무, 또 뭐 사업성 분석하는 거, 뭐 아이템은 참 괜찮은 것 같지만 실제 막상 해보니까 사업성 분석을 해보니까 수익이 별로 안 나면 안 하는 만 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업성 분석하는 거, 그다음에 또 사업 계획 제대로 안 세워보고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뭐 사업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는 방법, 그다음에 뭐 마케팅을 통해서 점포 홍보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쭉, 또 창업 자금 조달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또 이 교육 내용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거는 현장에서 이제 성공하고 실패한 사람들의 직접 그런 어떤 사례들을 또 좀 들음으로써 창업 교육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창업 교육 중에 하나가 이제는 단순히 교육만 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다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작년부터 이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자영업 5단계 패키지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일반 창업 교육하고 조금 더 차별화돼서 일단 준비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분들을 선발하시는 거예요. 업종별로 뭐 도소매, 외식, 서비스에서 딱 40명씩 지역별로 선정을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창업 교육을 시키는데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뭐 현장 나가고 이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론 교육 플러스 현장 실습의 교육까지 겸하고 또 지역 센터에 있는 상담사 선생님들이 직접 담임 상담사가 되는 거예요. 그분하고 이제 그 아마 뭐 멘토링 제도라고 좀 봐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1대1로 상담사들이 붙어서 계속해서 그분이 어려워하는 부분, 앞으로 창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내용들을 다 체크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그걸로 끝나면 또 안 되겠죠. 플러스 창업 자금을 또 이제 보증서를 꺼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연구하고요. 또 자금 지원해놨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창업을 해서 자금 지원 받아서 나면 앞으로 또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도록 컨설팅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후 관리.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쭉 지원을 하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자영업 컨설팅이 아니고 이 자영업 5단계 패키지 교육이라고 저희들이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또 창업 교육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존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한 이런 경영과 관련된 개선 교육, 이런 교육들도 지금 저희들이 그 뭐 예를 들면 미용업 분야다, 외식업 분야다, 이런 각종 협회들과 연계해서 심화 교육, 기초 과정서부터 심화 교육 과정까지 다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기존 사업자분들 어디 가서 돈 내시지 않고도 해당 업종의 전문가들이 교육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창업교육 말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또 자금도 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창업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아무리 컨설팅 많이 하고 또 자금 안 주면은 서운해하세요. 그래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창업 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개선 자금이라고 저희들이 정책 자금 이름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개선 자금은요, 사치향락인 업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은 뭐 거의 다 어차피 생계형 창업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 대상으로 해당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의 사업자는 저희들이 창업자금으로 내보내고 있고요. 또 6개월 이후가 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경영개선 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이름만 바뀌는 형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자금을 뭐 아무나 다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 사항이 생기시겠죠. 그래서 신용에 크게 문제가 없거나 또 이제 담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증 제한 업종이라고 해서 보증서를 끊는 기관에서 제한한 업종이 아니면 크게 문제 없이 지원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 지원 자금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면은요, 이게 업체당 한도가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5천 뭐 조그맣게 내 자금이 2천만 원인데 5천만 원 다 주는 건 아니겠죠. 자기 자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정책 자금을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대개의 경우 평균적으로 이제 한 3천만 원 미만의 소액 보증들을 통해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자금이. 그래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정책 자금이 지원이 되고요. 금리는 5.4%예요. 예. 그리고 상환 기간은 이제 전체 5년인데 1년은 이자만 내시는 거고요. 그래서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은 이제 뭐 그 70%에 대해서 매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을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0%는 만기 때 한꺼번에 내시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자금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가까운 사업장 관할 소재지입니다. 사업장 관할 소재지의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하셔서요. 그 컨설팅 확인서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컨설팅 확인서를 받고 담보가 있으신 분들은 자기 담보를 통해서 바로 은행으로 가서 대출을 받으시게 되고요. 담보가 없으신 분이라면은 이런 은행을 통하지 않고 신용보증기관에 가서 담보에 해당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에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을 통해서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뭐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라든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리고 센터에서 그 준비한 사업계획서 양식을 간단하게 쓰시면 저희 센터에서 자금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컨설팅 확인서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발급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가서 자금을 쓰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금이 이것 말고도 사실은 굉장히 그 지원하는 자금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하는 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자금을 취급하는 은행은 뭐 시중은행 거의 대다수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업 관련해서 자금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대출을 받아서 쓰실 때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담보가 없어서 고민인데, 이게 이제 신용보증서라는 건데 그거를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 외에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는 우수한데, 사업 아이디어는 우수한데 실제 그 사무 공간이나 이런 게 부족한 그런 사업 아이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창업 보육센터라고 해서 그런 쪽을 통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그런 보육센터 안에 입주해서 성공해서 내보내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또 기타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제도들도 있고요. 다양한 창업과 관련된 지원 제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게 힘이라는 얘기 우리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 많이 조금 어떻게 얻으셨어요, 정보들? 예. 그래서 요 제도 말고 또 다음번에는 저희가 이제 각종 다른 기관에서 하는 자금 지원 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